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슈에서 또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또 화두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슈를 한 번 더 체크를 드려야겠다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이제 건물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반사익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가 좀 더 안정성이 부각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부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많은 관심도가 또 시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대기 고객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이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설문조사 통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티카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경유나 휘발유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토지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제 전기로만 이제 운영을 하면서도 좀 가성비 있게 연비를 좀 낮춰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내수에 대한 좀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조금 훼손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 생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매출보다는 하이브리드는 내수 매출에 대한 좀 포커스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완성차 전체적인 모멘텀도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도 좀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물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니즈가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더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전기차나 완성차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가려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이 캐즘 현상을 좀 더 해소를 해야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좀 받쳐주고 내수 쪽으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빠르게 현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티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이제 토지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행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드나 GM을 제치고 지금 10%가량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1등은 당연히 테슬라겠죠. 그리고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바로 국산 전기차가 좀 더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에 대한 매출은 전기차, 이제 국내 전기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고 내수 매출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매출이나 내수 매출 양쪽 다 좀 안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주가 측면이나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좀 드는 생각이 물론 당연히 수혜가 있겠죠. 근데 시장만 두고 봤을 때 네.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섹터와 테마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실제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막 흉기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위험도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극복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기 속에 나타나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한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말고도 더 안정성 있는 자동차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시킨다라는 좀 그런 모멘텀에 맞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이 시장에 대한 독점 점유율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좀 이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완성차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과제를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워낙 한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먼데이 때 강하게 한번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좀 세일 구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 쪽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쪽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좀 테마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명확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회복세가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현대차나 기아가 결국에는 올라야 네. 자동차 부품주는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장보다 좀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가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근데 이제 제가 빠르게 간다, 빠르게 가지 않는다의 부분이 아니라 네네. 방향성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테마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완성차에 대한 모멘텀 제외하고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적으로 이제 내수에 대한 매출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같은 모멘텀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디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랑 피치랑 S&P 모두가 이제 신용도를 A-로 이제 등급을 올렸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BMW나 도요타 같은 글로벌 완성차 그룹이랑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점유율은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주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가능성을 두고 나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 쪽으로도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겠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테마적으로는 좋은 타점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사실 크게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가 계속 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테마를 또 찾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가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베스터데이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특히나 하이브리드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랑 현대가 지금 하이브리드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대기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이슈를 좀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좀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사업을 하는 지는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좀 소비 심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화재 자체가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배터리 위주로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일부 배터리를 사용하고 경유나 휘발유로 이제 사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화재에 대한 위험이 덜하다라고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 심리도 그쪽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이브리드를 좀 더 국내에선 특히나 좀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먼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이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연관되는 기업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자동차 부품 내에서 하이브리드 말고는 또 볼만한 섹터가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량 쪽으로는 조금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뭐 2, 3년 이상 모아가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우리가 뭐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EPS가 안 찍히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을 10년, 20년 같이 계속해서 먹였던 것들은 지금 뭐 버블이구나, 실적이 찍히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좀 더 해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또 개발이 되면서 그게 출시가 되고 소비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자동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좀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일단은 S&T 모티브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오게 네.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모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테마성에 대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좀 추세를 돌리는 흐름들을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S&T 모티브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많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며칠 동안은 이제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나타났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라도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기사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몇 없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모멘텀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많은 언론들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는 게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지만 여기에 대한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대바닥권이라는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메리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에서도 좀 접근을 해봐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5만 원대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 5만 원대 돌파하는 유무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00원대로 여기 구간을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소식은 계속 전해집니다. 간밤에도 뭐 테슬라 트럭이 불이 났다라는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반사 수혜로 하이브리드가 이 수혜를 입어갈 수도 있겠다. 빠르게 테마가 바뀌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테마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도 있기 때문에 과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였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